하실 때 수월하게 사업 설명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수에 8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10분씩밖에 드릴 수가 없고 마이 스토리는 끝까지는 다 들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주차부터는 10분 정도로 발표하시는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각하시면 3번 지각하시면 1번을 결석으로 치고요. 3번 지각하고 1번 결석하시면 나로 인해서 내 팀이 1번은 쉬셔야 돼요. 트레이닝에 못 들어오세요. 그 규칙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러시고 화면은 항상 켜두셔야 하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네. 씹새기 리더님들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8주 동안 달려봐요. 자,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김지연님. 준비되셨죠? 네. 지금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오전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된 김지연입니다. 저는 현재 8살 아이의 엄마이며 1인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차근차근 돈을 잘 모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면서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낳게 되어서 혼자 키우게 됐었는데, 다른 워킹맘들도 그러하듯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뭐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시간을 내기도 많이 어려웠었고, 잦은 야근이나 당직, 뭐 적은 월급으로 아이를 혼자서 케어하기에는 너무 많이 버거웠었어요. 하필 그 시기에 아버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생활비를 오롯이 저 혼자 감당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결국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월급도 적었던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후부터는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혼자서 생활비를 다 감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아왔던 돈도 다 떨어지고 뭐 생활고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원래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던 피부 미용이라는 직업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1인 샵을 힘들게 차려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스케줄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는 점점 생기기도 했지만 오픈과 이제 함께 시작된 코로나로 고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이제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달도 많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는 잘 모이던 돈들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버는 만큼 지출도 점점 커져서 돈도 잘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항상 챙겨주시던 배소영 원장님께서 3년 뒤에 이제 본인은 직업을 바꿀 예정이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든든하게 옆에서 같이 버텨주시던 원장님이셨는데, 이 직업을 그만두신다고 할 때 좀 많이 의아해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유경란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뭐 처음에 미팅을 들어보는 게 손해는 아니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미팅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네트워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서 큰 거부감은 없었는데 이제 평소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지도 않고 어렸을 때 아이만 간간히 먹였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먹으면서 효과를 경험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남들에게 추천하면서 사업까지 하게끔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미팅을 하면서 비염 때문에 계속 훌쩍거리고 있었는데 스폰서님이 이제 후라번을 5알을 주시면서 지금 당장 먹고 이제 미팅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셔서 저는 후라번호를 그때 처음 먹었었는데 미팅하는 동안 점점 이제 코막힘도 줄고 훌쩍거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이제 편해지는 게 점점 느껴지면서 이제 제가 정말 효과가 있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저희 아들도 저를 닮아서 어렸을 적부터 이제 비염이 조금 심했는데, 코피도 자주 나고, 아프면은 코감기부터 오고, 막 가래도 끼고 기침도 하고 이제 막 이랬으면서 한두 달씩 막 중이염을 달고 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제 병원 다니면서 비염 치료를 했었는데, 어, 그거 나아지는 거 좀 병원에 다닐 때 잠깐이고, 이제 병원을 다시 안 다니면은 다시 나빠지면서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아들에게도 먹여보라고 하시면서 후라바노를 적극 추천해 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좋아지면 좋으니까 아들에게 꾸준히 먹이다 보니까 정말 코피도 점점 안 나게 되고 코막힘도 줄어들고 콧물도 줄어들고 손으로 이제 그러니까 코를 만지는 일도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비염이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제 비염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다른 제품들도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스팩이나 뭐 헤파신이나 이런 것들 등등 이제 먹어보면서 신규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기는 했었는데 다른 세미나들과 점점 다른 느낌도 들었었고 이제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지금과 다르게 뭐 매달 매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 수입이 있을 수 있고, 뭐, 저희 아들이 원하는 이사도 갈 수 있고, 뭐, 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생각이 점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많이 배워가는 단계여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도 내고, 하기 싫은 일이나 뭐, 어려웠던 일들을 실천하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마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보통 1분도 풀어야 되고 3분도 풀어야 되고 5분짜리도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이스토리가. 왜냐면 현장에 나가서 사업 설명할 때 나의 마이스토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인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가서 현장 가갖고 나의 마이스토리도 안 풀고 무조건 사업 설명부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풀 건지 미리 프로필을 받잖아요. 그분이 어떻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 젊으신데요. 그렇죠? 저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 하면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최고 무거운 게 우리 몸이잖아요. 몸뚱아리. 마음은 있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가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김효영 리더님. 다른 분들은 음소거 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유니크 김효영입니다. 저희 전직은 교통사고 사고 처리 전문가, 즉 대물손해사정사 전문직 업무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99년 S그룹에 입사하여 14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 곳곳을 누비며 대물보상과 손해사정 업무는 정말 빡셌지만 나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 커플이 인연이 되어 지금의 남편과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이어갔고 양육과 회사 업무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던 스트레스도 조절이 잘 안 되어지고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할 만큼 건강한 몸이었지만 14년간 회사 업무를 이어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는 시기가 시작했습니다. 외근 업무를 맡으면 하루 종일 노트북 및 컴퓨터 모니터 두세 대를 보면서 업무를 해야 했던 환경에서 노인 시력이 점점 떨어져 양쪽 시력이 1.5로 입사했던 저희 시력은 0.4까지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일은 좋은 일로 사람들을 첫 대면하기보다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긴장되고 화가 나고 초예민한 사람들만 첫 대면을 해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 스트레스로 여성들이 보면 머리 묶는 중앙 자리에 원인 모를 탈모가 시작이 됐고 두피 염증과 피와 진물로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또 하나 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근무할 당시 회사 분위기는 밤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로 인해 장시간 앉아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근무는 저 스스로도 체력의 한계가 오면서 남편과 오랜 기간의 상의 끝에 질병 퇴사로 인정을 받았고 2012년 7월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회사 짐을 챙겨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짐을 차에 싣고 차 안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댔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함도 잠시 저는 평소 잘 체하는 편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2021년 5월에 담장의 기능을 거의 잃어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를 앞두고 우울한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운동센터에 데려다 주다가 우연히 지금의 스폰서인 연영기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용기 스폰서님의 모습은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살이 건강하고 보기 좋게 정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이대로 건강하게 살 수 없겠다 싶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있던 저에겐 정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6월 달쯤 수술한다로 약속했던 연영기 스폰서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유선영 상위 스폰서님과 미팅을 통해서 유산화 다이어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몸속의 독소를 빼면서 식이 조절과 운동도 함께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운동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영양제의 세계도 맛보았습니다. 생활 패턴도 엄청 부지런하게 바뀌었고 몸도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해서 대학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주소와 영양제 처방을 받았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산화 리셋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좋은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고 그렇게 수치가 안 오르던 비타민 D 수치가 9에서 35 수치까지 올라가서 정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산화의 제품을 강력하게 느끼며 제품만 1년간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그냥 가정주부로서 남편 내조와 아이들의 양육 역할에서 저는 그냥 지출을 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남편이 잘 이해와 배려를 못한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절, 저는 남편 때문에 더 힘든 시절이 오게 됩니다. 생활비 부분으로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남편이 급기야 생활비 지원 중단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남편의 도움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막막한 상태가 되는구나. 저희 현실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막강한 경제권을 쥐고 흔들 때 저는 한없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단절되고 수입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심한 말싸움 끝에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질문 하나를 남편에게 던집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당신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쓰는 거잖아요. 그 가족이 먹고 쓰고 생활하는 비용 중에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얼마 정도 제 마음대로 당신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생활비 중에 제 몫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딱 물어보니 사실 남편에게 질문은 던졌지만 남편의 대답이 두려우면서 사실 무척 궁금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었고 물어본 적 없었고 다들 그렇게 살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남편의 대답은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몫 생각해 본 적 없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생활비 당신 몫이 포함이 된 거지 뭘 따져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경제활동을 하자. 내 힘으로 돈을 벌자.
그래야 나도 남편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지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에 유산화의 좋은 제품을 만나게 해준 연영기 스폰서님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유선영 상위 스폰서님을 연결해 주셨을 때 불명의 사업적인 비전과 보상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저희 입장에 그때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랬는지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오다 보니 그때 들었던 말들이 생각이 났고 저희 첫 마디는 언니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적인 비전에 관심이 있다는 저희 뜻을 밝혔고 바로 유선영 상위 스폰서님을 연결해 주셔서 유산화 보상 설명을 다시 집중 있게 듣게 되었고 중복 매출 인정이라는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게 비로소 제 귀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제 자신의 경제적인 수입의 회복을 위해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의 저희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게 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유산화를 알면 알수록 내 목표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건 유산화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뒤늦게 들어가서 공부 머리가 뒤늦게 터진 우리 집 장남 큰아들. 공부 방법도 돈이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과외를 시키면서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눈치 보면서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벌어서 제 힘으로 아이의 교육적인 부분도 남편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은 지금도 탄탄히 이어지지만 노후까지 책임을 묻기엔 그리 긴 시간이 보장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남편도 저보다 더 답답할 거라 생각됩니다. 두 아이의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또 필요에 따른 유학비 또는 자녀 2명에 대한 결혼 자금으로 집 한 채씩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남의 집 귀한 딸을 식구로 맞이하는 기본적인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 부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남편의 정년만 두 손 놓고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고생한 남편을 좀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고 아이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어설프지만 유산화 시스템 교육 자리는 무조건 참석을 해서 정보 획득을 가능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착하고 좋은 제품의 유산화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심을 하는 부분은 저희 스폰서님들이 있기에 제가 실수를 해도 잘 몰라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새로운 업무의 도전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저 김효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마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데요. 김혜영 리더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 꼭 얻으실 수 있고요. 아들한테도 유학을 보내줄 수 있는 엄마, 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목표 Y가 강력한 Y가 있잖아요. 내가 경제적 독립을 언제까지 할 건지 그 목표가 세워지셨나요? 그러면 그 목표대로 가서 나갈 때, 내가 사업 설명 나갔을 때, 내 Y를 얘기하고 나는 언제까지 눈에서 느껴질 수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다. 왜? 지금은 초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하지만 내 꿈을 언제까지 펼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인 입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나 이거 해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들어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한 명 계실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품만 먹다가 한 3년 정도 먹다가 그리고서 절대로 이 일 안 해요 라고 녹음까지 했는데 하게 됐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거 못해. 나는 그리고 처음에 그러잖아. 파는 일? 아니면 내 지인한테 얘기해야 돼? 나 못해. 창피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쵸? 처음에는 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남들 건강 챙겨주고 그걸로 나의 부수입으로 돌아올 수도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고. 파이팅 합니다. 자, 박숙경 리더님.
박숙김 안녕하세요. 리더님. 네, 제가 음소거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음소거 해제하느라고.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오케이. 예, 저는 박숙경이고요. 그 앞에서들 마이스토리 참 잘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뭐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산안을 만난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한 2017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은 것도 알고, 제가 경험도 해보고 다 했었는데, 사업을 혼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쉬었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젊은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한 14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지난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이방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이제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우리 젊은 리더님들이 고민하시는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어차피 돈이 없게 살고 어차피 자녀 교육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고 뭐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계획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돈이 없어도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지금 우리 한국 엄마들처럼 그렇게 막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노후 대책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거에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자연히 맞벌이를 하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이제 모으고 막 집을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학비가 이 무상 교육이니까 괜찮은데 대학교부터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이 공부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부모님들이 내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 교육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한 10만 불, 한 1억 정도의 빚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래서 이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빚을 계속 갚아가야 되는 거죠. 학비 대출 받은 빚을 갚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차 사면 또 차를 대출해서 갚죠. 그러면 그 대출도 갚아야 되고, 집을 결혼할 때는 또 결혼도 대출을 해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또 결혼 대출금도 있죠. 집 사면 집 대출금도 있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을 갚다 보니까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노인들의 삶은 그 정부에서 주는 연금 이걸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돈 벌 때 좀 속된 말로 말하자면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그 연금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고개 숙이는 거죠. 어디서 그 공짜로 밥을 주는 데는 없나. 어디서 이제 좀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낼 때는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고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 연금 이렇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진짜 모아놓은 돈 없는데 노후의 삶이 참 저렇게 살면 너무 비참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뭐 생활에 걱정도 없었고 아이들은 이미 다 출가하고 뭐 교육 다 했고 그래서 뭐 경제적인 것에 그렇게 염려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 노년이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한국 분들이 참 지혜롭게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그 경제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그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게 참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한의원이 운영이 잘 되지만 남편이 제가 한의원에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지만 한의원 문을 닫으면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만 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모아놓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뭐 살면서 아무리 뭐 돈을 벌어도 이 돈을 안 버는 몇 년 동안의 삶을 살 정도의 그 저축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날마다 돈 벌고 쓰고 돈 벌고 쓰고 그렇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이제 그 이 수입의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영업도 직장을 가지는 것도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권리소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제 권리소득을 갖게 되는 두 가지가 내가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 돈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투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저한테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시스템도 없고 돈도 모아둔 눈이 없는 사람들이 권리소득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그래서 참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A사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거기 이제 공부하고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그게 참 그 보상 플랜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함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나중에 간 사람들은 그 이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서 내가 그 이 바이너리 방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 얻어 놓은 거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사나를 만나게 됐어요. 유사나를 만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품보다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이 보상 플랜은 정말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회사들의 보상 플랜을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 유산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 보상 플랜.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참여하면 자기가 건강해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유산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상 플랜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되고 신뢰가 가니까 그다음에 제품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막 건강이 안 좋은 남편이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막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 유산화 제품을 이제 먹여봤죠. 그리고 남편도 드시게 하고 근데 둘 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들은 와, 이거는 유산화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게 보내신 것 같다. 막 이 정도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날마다 환자들 너무 많이 보니까 피곤한데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여진대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시원하게 잘 가고. 그래서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이게 제품이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소개하고 이랬는데 정말 이 유산화 제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많이 소개했어요. 소개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때 이제 사업을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품 소개만 많이 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 이 교육 시스템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유산화를 하면서 그럴 그 기회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하다가 사업은 흐지부지 안 되고 이제 제품은 지금까지도 먹고 있죠.
그러다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신규 세미나 다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유산화를 같이 소개받고 시작했던 분들 다 골드 이상 지금 돼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내가 그 아직 활동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내가 경제적인 자유도 좀 누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거든요. 손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그렇게 못 해줬지만 우리 손주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교육이나 정치나 뭐 이 경제적인 비즈니스 쪽이나 어쨌든 돈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영향력이라는 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 사업에서 한번 좀 성공을 해보려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처음 받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 건강들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이때 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면서 나도 이제 좀 그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차분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공감했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노후를 경제적 자유가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이 정년퇴임 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박숙경 리더님도 분명히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고 건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김흥선 리더님 한번 해볼게요. 네. 김은성 리더님, 음소거 네, 해제해 주세요. 화면을 터치하면 음소거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마이크를 눌러보세요. 그렇지. 됐어요. 지금 말씀해보세요.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탭페이스 김흥선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충청남도 대전이라는 곳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빠 형제와 엄마 형제가 같이 모여서 살았는데요. 사촌지간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같이 성장하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초등학교에서 다니다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남보다 조금 빠른 사춘기를 맞게 됩니다. 처음 입학하면서 교복을 입게 되는데요. 저희 사촌들은 부드럽고 가벼운 재질로 된 옷감으로 교복을 입게 되었고 저는 무겁고 춥고 더운 옷감으로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동갑자리 사촌에게 옷을 교환해서 입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옷을 입으면서 너는 옷을 어디서 샀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대전에 홍명상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홍명상가라는 곳에는 백화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옷은 엄마가 그냥 그 재래시장에 가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교복을 사오셔서 입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옷을 입으면서 약간의 제가 사춘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부자임을 많이 공감하면서 살아왔고 저희 아버지는 형제 중에 막내이다 보니까 고모, 이모, 보통 큰아버지 위 형제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어린 시절 그걸 몰랐다가 중학교가 되면서야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를 볼 때면 마음은 쓰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따뜻해 주신 아빠는 알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창피해서 제가 서울로 혼자 상경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빠의 찬스로 대기업인 무교동의 코롱 상사에 제가 입사하게 됩니다. 코롱 상사에 입사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지금에 말하면 바이어인데요. 그 당시 코롱 상사에서는 하청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하청을 주는 곳에서 제가 그 도장이 없으면 그 옷이 100벌을 만들면 제가 파이널 검사를 10%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불합격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합격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납기를 맞춰야 되는 옷들이 납기를 맞춰야 되는 옷들이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배를 선적해야 되는데 배를 못 타게 되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하청 사장님들한테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청 사장님들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제가 밤을 새면서 사장님 옆에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거기까지 코롱 상사에 납품하기까지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돈들을 버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자본주의가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 그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편을 만나면서 저는 결혼 생활을 하여 이제 경력 단절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가난했던 저희 집이 그래도 공부를 못했지만 제가 방송통신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아이를 육아를 전념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공부를 잘 시키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 40에 친구의 권유로 시험을 보면 40만 원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 해가 나이 40이었는데요. 2005년도 제가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날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제가 수업을 받던 그 선생님이 명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제 팀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분은 어떻게 명인으로서 억대 연봉을 가져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차근차근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하루에 신규 3명을 꼭 찾는 일이었고 항상 점심시간은 고객과 먹는 일이었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는 신규 3명을 찾은 일을 가지고 보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스케줄을 잡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제가 개척이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현재 순천향 대학병원에 있는 그곳에서 제가 그쪽을 처음으로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곳에서 지하 2층에서 12층까지 제가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을 알려주면서 인생의 곡선도 그려주면서 그리고 고객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가난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계약자들을 순천향 대학병원의 직원들을 50%에 육박하는 계약자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에서 최고의 명인이라는 최고의 프리스티지 명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4년이 이른 때였어요. 정말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아니야,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나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또 서울에서도 성공했잖아.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키웠잖아. 하면서 저를 자꾸 쓰다듬어 주셨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저는 늘 지금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제가 그 명인이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7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서는 저를 중앙대학교의 MBA 과정에 CEO 과정에 저를 넣게 됩니다. 공짜로 제가 대학 진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남들한테 가장 부러움을 사는 거를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던 그날에 제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척추 수술을 하게 되고 3개월 동안에 남편의 수발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3개월 동안 남편이 안아주고 입혀주고 그러는 세월을 하는 동안에 제가 사람들이 왜 죽음을 선택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항상 저는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비타민과 같은 사람이라고 들었던 저는 환경에 의해서 제가 많이 달라지더군요. 나도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계약을 했던 친구들, 저를 보고 계약을 했던 순천향 직원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해약 상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었고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재활 치료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부엌 일도 하게 되었고 회사도 다시 복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는 그냥 건강이 최고야 이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머릿속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의 고객을 잘 유지를 해야만이 내가 나를 보고 한 고객들한테 보상한 그들 때문에 내가 먹고 썼는데 그들한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활을 한 끝에 보험금 청구와 그러면서 제가 보험금 청구와 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3, 4년의 세월을 그냥 전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있게 됐어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저는 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김승호 회장의 돈의 색성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돈의 심리학, 요즘 핫한 부의 초월차선 아시죠? 그런 책들 속에서 제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주식을 조금씩 공부를 했었고 또 좀 돈이 생기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을 가져가고는 있었는데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김승호 회장의 그 멘트에 제가 이게 뭐지? 저는 여태껏 살면서 저한테 파이프라인이라나 네트워크 사업이 무엇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뭐라고라는 생각에 제가 네트워크를 좀 찾아보는 찰나에 그때 지금의 고종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종환 스폰서님이 보장 플랜을 말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물통사업에서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먹고 쓰는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분명히 이것이 권리소득이 된다는 고정환 스폰서님의 말을 듣고 저는 의심 한 번 안 하고 그날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볍게 유산화를 접하게 된 것이죠. 해독을 하고 남편하고 둘이 한번 우리가 해독을 해보자고 했고 남편은 혈압약을 먹고 있는 찰나라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저는 대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에 저도 약간의 족저근막염이
있고 손이 붓는 현상과 이런 부작용이 온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저도 수면의 질이 좀 나빠지다 보니까 그 수면의 질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남편과 같이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사실이 벌어진 게요. 그 해독을 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잠을 정말 잘 자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30알이 넘는 이 영양제를 통해서 제가 속이 편한 거를 느끼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먹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은 이 먹고 쓰는 것을 정말 웬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슬로건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좋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끝날 때까지는 제가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이고 요즘은 사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아이들이 자기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엄마로서 조금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수족이 멀쩡하다면 그래도 먹고 노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지금 저와 같이 먹고 쓰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선한 영향력을 전달을 하고 본인의 권리 수익을 꼭 가져가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에 성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바라보는 곳이 다 방향이 다를 텐데요. 저는 성공이라는 것이 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돈이 어떻게 보면 좋게 쓰면 돈이 아주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지만 돈이 나쁘게 쓰면 다른 사람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영향력으로 제가 벌고 쓰는 이 부에 이루는 이런 것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 성공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에요. 김은선 리더님 꼭 성공을 이루실 수 있고요. 그 보험 때 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세 분한테 전달하시면서 똑같은 일이에요. 그거하고 별 다른 일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그대로 전달만 하고 경험치를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건강을 챙겨주고 그분들을 한 번 제품이 들어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디 가서 팔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팔지 않고 가서 건강을 챙겨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연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김은선 리더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아기 넷을 낳아 기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화성에 내려오기까지 서울의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 원모파트에서 8년 가까이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근무를 하기 이전에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삼성병원의 환자이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특히 이제 원모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전과에 많이 아프신 분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건강에 관심이 유독 많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신랑의 고향인 이제 화성에 내려와서 쥐죽은 듯이 아이 줄줄이 낳고 지내다가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고생의 굴레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늘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미안해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엄마가 왜 저렇게 인제 일만 하느라고 남들은 이제 그 나이쯤에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그냥 고생만 하세요.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기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애 넷을 낳는 동안 단 한 번도 조리를 해 주러 오실 수가 없었어요. 오실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저도 마음으로 힘들었겠죠. 어 근데 인제 어머니 또한 저희 엄마 또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우울증이 인제 오셨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의 저는 인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어렵게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음 뭐 신랑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하는 와중에서도 저희 막둥이 남동생이 골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세가 너무 기울어서 이제 못할 순간이 오니까 신랑이 나서서 인제 막둥이 뒷바라지를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 정도까지 했는데 남편이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벌어들인 돈을 제 친정에 이렇게 보탤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겼고. 그래서 제가 인제 그때 드는 생각이 '아 결혼하고 직장 그만두지 말걸.' 그게 천추의 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좀 엄마 힘들 때 쪼금이라도 좀 보탬이 돼 드리고 우리 집에 돈을 좀 줄 수도 있고 했을 텐데 이게 제가 유산화를 알기 전까지 좀 괴로운 고민이었고요. 네, 대부분 인제 저희 인제 리더님들께서는 아이를 낳아서 인제 길러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자 나이 40에 줄줄이 비엔나로 이렇게 아기들 쭉 낳아 놓은 여자가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러던 중에 저는 태생이 원래 변비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저의 절친한 지인을 통해서 이제 화이버즈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접한 다음에 근데 그때 또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인제 의심을 하고 찾아보는 거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제품들을 효능을 알게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먹게 되고 먹여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인제 유산화의 인제 시작과 또 비전을 듣게 되니까 이제 믿음이 확 가면서 이 권리 수익에 대해서 딱 설명을 듣는 순간 '와 씨 이 유산화 사업이 나를 살리겠구나. 이거다. 나의 답은 유산화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사업이 너무 절실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지인들을 정말 많이 보내 드렸어요. 많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아플 거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곧 죽을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제가 도움을 드린 건 아프실 때 진료 빨리 잡아 드리고 검사실 잡아 드리고 이제 요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픈 적이 너무 많았었는데 너무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인제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건강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하면서 이게 내 경제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아니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해 가지고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일을 했고 자궁에 혹이 터져서 상체가 이렇게 서지 않는 순간에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을 나갔고 그러니까 뭐 꿈이 뭔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제 유산화로 인해서 제가 인제 꿈이 생기고 '나도 한번 신나게 날아올라 보고 싶다.' 인제 그런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루즈해져 버리면 힘들었던 과거가 자꾸 생각나면서 자꾸 누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2년 안에는 일단 골드를 달고 이제 월 한 700-800 수입이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되면 경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저희 엄마를 제일 먼저 좀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고 뭐 저희 남편 주연이가 인제 싫은 거는 이유 불문하고 다 싫다고 제 편 대주는 저희 남편한테 제가, 제가 좀 번 돈으로 정말 좋은 차도 한번 사 줘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맨날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성공 사례들이 있는 건지 의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던 이제 골든,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 이런 스폰서님들처럼 좀 저의 생생한 이런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고,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 마이 스토리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간절한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지금의 저처럼 간절하신 분들께 좀 희망이 돼드리고 싶어요. 왜 정말 그런 나의 롤모델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보고 정말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막 이런 막 불끈불끈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5년 안에는 다이아를 좀 달아보겠다라는 강한 소망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금사빠예요. 양은의 배 같은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유산화만큼은 좀 뚝배기처럼 좀 은은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유산화의 리더가 돼보고 싶습니다. 저 성장해가는 저 이주연을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즐겁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리더님은 저희 팀 리더님이신데 제가 봐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애가 넷인데 6살, 5살, 25개월, 8개월이에요. 근데도 시스템 다 타세요. 밀박쌤이나 빠지시지 않으시려고 꼭 노력하시고 썰미팅도 빠지지 않으시고 본사도 오세요.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이걸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 네 라고 항상 대답을 하시는 리더님이시고 사인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애기 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미국 한번 셀미팅 장소에서 제가 미국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앞뒤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티켓팅 하셨어요. 이렇게 딱 비전 보고 하시는데 최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리더님들이 활활활 타올라. 내가 너무나 간절한데 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 제가 여태까지 사업한 중에 느끼는 건 뭐냐면 리더님들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아기가 있어서 나는 남편이 못 가게 해. 이제 1박 세미나를 예를 들면 그래요. 근데 뭐 누구 생신이야, 시어머니 생신이야, 친정엄마 생신이야 했을 때 그거를 먼저 1순위로 넣는 게 아니라 유산화를 1순위로 넣어서 딱 그 자리에 가서 신청을 딱 해놓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나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나 못 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도장을 찍어갔기 때문에 그걸 실천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도 무엇을 할 때 시스템을 1순위로 하시고 일을 하신다 하면 분명히 리더님들이 바라는 몇 년, 뭐 3년, 1년, 뭐 5년 이 안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연우 리더님 한번 발표해 볼게요. 나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우입니다. 저는 7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늙은 아줌마입니다. 유산화를 알게 된 건 몇 년 전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 만난 최선주 스폰서님입니다. 저는 평소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타사 제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 최선주 스폰님으로부터 유산화라는 제품이 뭐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듣기는 했지만 제 걸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단계라고 해서 뭐 그쪽 부분을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유산화 제품이 천연으로 만든 제품이라 그래서 좋다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당장 뭐 바꾸기에는 사실
그 정도의 신뢰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이 30대부터 계속 있었었고, 이제 비염과 동시에 그 30대 때 이제 목에 갑상선 쪽에 이제 그 물혹이 생겨서 계속 병원을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약은 안 먹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약으로 이제 그거를 좀 줄여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제 폭이 커지면서 수술을 하게 된과 동시에 이제 기능이 한쪽으로만 이제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약을 지금 거의 10년 넘게 저하증으로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는데 40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도 하게 되고, 그 동시에 이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좀 먹기가 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기 낳고 그러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이제 아기도 없고 피부 트러블을 얻어서 지금 아이가 이제 7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피부과 약에 의존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약을 안 먹으면 너무 가렵고 트러블이 올라와서 이제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제 제 상황을 이제 옆에서 이제 자주 만나고 지켜보던 최선주 스포님이 해독에 관한 얘기를 해줬고, 그 당시에는 사실 해독을 해도 이게 될까? 사실은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의 이제 막말로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이거는 피부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화장품도 사실 뭐 여러 회사 제품도 많이 써보긴 했는데, 뭐 화장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제 몸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좋다고 하니까 이제 영양제도 바꿔보고, 이제 화장품도 이제 구입해서 써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이제 해독은 당장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영양제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좀 지내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이 트러블 때문에 개선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해독을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해독하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영양제도 복용하고 화장품도 이제 유산화 제품으로 바꿔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뭐 피부가 뭐 해독했다고 바로 좋아지라는 뭐 좋아지면 좋겠지만 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조금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제 영양도 채워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자영업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늘 시간에 쫓겨서 이제 사실 그전에는 몸을 그렇게 많이 챙기는 그런 그 시간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을 벌면 시간이 없고 이제 건강이 이제 이상하게 되면서 뭐 이런 생활들을 하게 이제 대답되고 말이 잘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하고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건강해야 아이도 이제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제가 이제 능력이 있어야 내 아이도 이제 기죽지 않게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유산화 제품과 회사의 신뢰를 이제 갖게 되면서 이제 유산화를 더욱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제가 50대인데 이제 뭐 이제서 어떤 꿈을 꾸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산화를 만나서 이 안에서 누구나 바라는 경제적 시간과 자유를 또 건강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한 발씩
디뎌보려고 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50은.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은 147세까지 산대요. 끔찍하지 않아요? 147세. 그쵸?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7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0세부터 한 80세까지만, 100세까지도 안 살아도 80세까지만 산다 그래도 우리는 2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노후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저께 저도 옛날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도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정연호 리더님하고 거의 비슷하신데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내가 한갑이라고. 가슴에 와서 닿는 말이죠. 내 아이가 20살인데 한참 돈이 들어갈 나이에 나는 60살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건강을 지키는 일이 최고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우 리더님 같은 경우도 건강 지키면서 이 일은 분명히 피부도 좋아지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모든 세포는 6개월 안에 다 재생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은 나의 체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순 리더님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왜 이렇게 안 돼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 김현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남 일녀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맞벌이셨거든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셨고 하시면서 저는 이제 동생이랑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로 인해서 저희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뇌발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제 뭐 잘 하신다는 굿, 절, 뭐 침, 교회 이런 데를 이제 안 다녀보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저를 치료를 하고 계시다가 그때까지도 안 됐다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대구 대학병원에 가면 이제 그런 뇌발작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저를 처음 이제 뇌파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뇌발작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기 처방 받아가지고 매일 3회씩 이제 처방 받아서 먹는데 그 약을 한 10년 정도를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엄마 때문에 이제 완치가 된 거죠. 엄마가 저를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완치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아빠가 여름방학 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돈 벌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엄마랑 둘이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공은 제가 컴퓨터 전공을 했는데 여자가 컴퓨터과를 나오면 그 당시에는 별로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무직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 회사 다니면 또 다니다가 또 저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 편히 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안 하면
수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한 달 일을 안 하면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하루하루 그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남동생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의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첫째를 낳아요. 첫째를 낳기 전에, 이미 결혼하기 전에 제가 첫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째 임신함과 동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도 맘 편히 하루를 쉰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임신하고 나서 그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회사를 안 나가도 되는 그 핑계거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나는 일 안 할 거다. 나는 이제 회사 안 다닐 거니까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오고, 저는 이제 첫째를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둘째를 또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둘째를 갖게 되는데, 그 둘째랑 첫째랑 이제 제가 잘 케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둘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만 먼저 보내다가 이제 둘째까지 보내니까 너무 시간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엄마들이 수다 떠는 타임에 이제 거기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다를 떨면서 제가 지금 만난 최선주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10년을 먹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한 가지 병이 생겨요. 그게 탈모라는 병인데, 그 탈모로 인해서 이제 제가 20대 때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 탈모 얘기를 이제 어쩌다가 최선주 스폰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선주 스폰님이 이제 정말 자기한테는 유산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진심 어린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샴푸도 주시고 헬스팩도 주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양제는 챙겨 먹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나는 왜 영양제를 안 먹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샴푸는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뭐 탈모 환자들은 무조건 샴푸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영양제를 안 챙겨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나 영양제 그냥 비타민만 먹고 있는데 언니, 그랬더니 비타민도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주 스폰서님한테 많은 것도 배웠고, 어쩌다가 이제 거기서 최승혜 스폰서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승혜 스폰서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최선주 스폰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보상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먼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선주 스폰님이 이제 서플리먼트라는 책을 보여주시면서 유산화가 세계 1위 제품인데 세계 1위 제품인데 한번 먹어보지 않겠냐 권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탈모이다 보니까 샴푸도 함부로 못 바꾸고, 피부도 그전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화장품도 제대로 막 바꾸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언니 나는 내가 그냥 쓰는 샴푸 내가 써보고 나중에 생각할게 이랬는데, 이제 최승희 스폰서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저는 보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딱 듣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을 2명을 소개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단계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또 다단계를 다른 회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다단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아는 사람한테 돈 빌리는 방법, 대출 받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구해와라. 그래서 물건을 사서 이거를 팔아야 한다. 이렇게 그런 다단계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보상도 물론 들었었고. 근데 이 최승희 스폰서님이 보상 플랜을 딱 풀면서 동그라미 몇 개를 그리시면서 100%가 인정이 되고 중복 매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다단계랑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제품도 좋으니까, 제품은 이제 그때 제가 헬스팩을 먹고 있었던 거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상 플랜이라는 걸 듣고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보상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유산화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산화는 일단 프로그램을 계속
그 뭐지 시스템도 들어가 보고 진짜 시스템이라는 말 제가 세미나도 가보고 신규 세미나도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유산화가 참 프로그램을 잘 짜놨다는 게 사재기가 일단 없잖아요. 사재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이고 남들한테 권할 수 있는 영양제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건강도 챙기고 내 가족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저는 이 유산화의 비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희 엄마,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너무 최선을 다해서 저를 고쳐놓으시고 이제 저한테도 지금도 잘하시고 지금도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저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최고의 이제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엄마가 리셋을 했는데 제 돈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꿈이 있다면 엄마한테 영양제 편하게 사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저랑 같이 여행 데리고 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기들 건강하게 안 아프게 기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맨날 제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남편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것 좀 제대로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래 잘 안 오는데 그냥 여기서 제가 간절한 만큼 진짜 유산화를 하면서 이걸 다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좀 잘하는 성격이긴 한데 진짜 유경란 스폰서님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원래를 버리고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 태어나서 유산화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제 마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오는 질문. 파이팅입니다. 건강도 찾으셨고 꿈은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정 부모님들 생각하면 눈물 나죠. 눈물 안 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저는 아가씨 때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일하게 된 게 친정 부모님 때문에 일하게 됐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은 남편 돈이기 때문에, 가족 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맘대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용돈도 맘대로 드릴 수 없고. 왜? 남편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절대로. 눈치도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딸한테도 그 얘기해요.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있긴 한데 너도 봤지?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장품 싼 거 안 사드리지? 옷 사드리는 거 봤지? 용돈 드리는 거 봤지? 그래요, 저는. 나도 그렇게 해줘. 전 그러거든요. 왜? 우리 딸도 엄마를 생각할 때 그럴 거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지금은. 제가 해줘요. 모든 부모님들이 딸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반대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 돼요. 결혼을 했어도. 시집을 한 명을 보냈는데 1+3가 와요. 사이 손주들. 그런데 리더님들은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지금 생활 여건이 우리나라 뭐 물가며 아이들 벌어오는 돈, 학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마음을 강력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하면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김승현 리더님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팀스페이스의 김승현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첫 직장을 다녔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 또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갑상선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머리도 뭐 자고 나면 한 움큼씩 빠지고요.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또 체중도 40kg까지 제가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제가
저희 친언니가 운영하는 김정문 알로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건강식품 카운셀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는데요. 제가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하다 보니까 첫 아이 때는 임신 소양증이라는 것도 앓게 돼서 온몸에 진짜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는 증상이 있었고요. 둘째 때는 임신 중에 담낭에 담석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매 한 5번 정도 응급실에 가고 입원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어 그리고 저희는 준말 부부라서 제가 혼자 독박 육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돌파구 찾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공부도 한 2년 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게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게 되었어요. 갑자기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찌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왜 이렇게 변했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몰라보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어서 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둘째 조련 동기였던 서희수 스폰서님께서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했고 그런 게 있다고 저한테 소식을 이제 전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전에 한방, 양방으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하면서 요요 현상과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내키지는 않아서 조금 망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먹게 되었고 5주 가까이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고 그렇게 하면서 7kg을 5주 만에 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좀 성공을 하니까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저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 안 해요. 유경란 스폰서님과 제이수 스폰서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그거 먹기만 할 거예요. 사업은 안 할 거예요."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제품을 먹고 좋아지니까 이제 유경란 스폰서님께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타 회사와 구별되는 명확한 이 보상 플랜과 시스템이 너무 잘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제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인증을 받아서 정말 신뢰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가슴이 좀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어 저기 열심히 지금은 챙겨 먹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먼저 변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100세 이상의 수명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누구나 권리소득이 필요해요.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소득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좋겠고 또 그거에 꼭 맞는 회사가 저는 저희 유산하라고 생각해요. 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기업이면서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어 앞서 가신 스폰서님들께서 이미 경험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저희도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사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고 부자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내가 지금 현재 변하지 않는다면 '난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저건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자신에게 어 다짐을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행동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저의 미래는 지금과 똑같을 거라는 거, 지금처럼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가 정신이 번쩍 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인 저희 아들과 또 딸과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들이 20 살이 되면 환갑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저의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고 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글로벌한 기업 유산하에서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맞아요. 유산하는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맨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성공해야지. 근데 성공해야지 해놓고 나가진 않으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치닥거리 해. 누군가를 만나야지 이루어지는 일인데 누군가를 만나시진 않아. 리더님들. 그럼 보통 보면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지. 반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갈 곳은 있을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시면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계속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노 하다가 어느 날 계속 조금씩 접어들게 하시면 그분은 분명히 가만 고객에서 나의 파트너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 마이스토리 쓰실 때 보통 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서론들이 되게 길으세요. 서론이 길다 보면 지루한 감이 있겠죠. 상대방이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서론은 한 1분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셨을 때 내가 주부야. 나는 자영업이야.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부였을 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어떻게 써서 나는 하나도 나의 돈이 없어. 이거를 현실 점검한 거죠. 그 다음에 자영업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돈이 나오지 않아.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현타적으로 맞아. 그렇지.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런 거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에 가서는 확신에 찬 나의 마음.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꼭 이 꿈을 이룰 거야. 나는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내 돈으로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아기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돈을 줬어. 근데 내 아이를 유학을 보낸다든가 어학연수를 보냈을 때 남편이 생각할 때 1,000만 원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얘를 보냈을 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친구는 나한테 엄마 뭐 해서 돈이 필요해요. 엄마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안 줘. 납득이 안 가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얼마나 슬퍼. 내 마음이.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실 때 그럴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플 때, 나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떤 다이아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아이가 미팅 나가 있는데 너무 아프대. 다이아님이 아니었구나. 이그제 골드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팅 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보통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아파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약속해요. 그러면 이미 신뢰감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리더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도 해줄 게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병원을 데려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셨대요. 집에서 누군가가 병원을 데려가 줄 사람이 있으니까 대신 데려가라. 나는 미팅 다 뛰고 갈 테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국 컨벤션을 가기로 다 돼 있는데 떠나는 날 아기가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프면 보통 그러잖아. 취소하고 엄마라면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서 들어올 때 남편은 내가 떠난다고 하면 미쳤구나. 제가 단단히 미쳐도 정말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은 떠나셨어요. 왜? 내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더 안 아플 것도 아니고 더 아플 것도 아니고 빨리 낫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미국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 이런 확고한 마음만 있다 하면
리더님들도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보상 플랜의 역사 및 주의사항을 할 건데, 보통 할 때 화면을 비춰주는 때 어떻게 하시냐면, 화면이 비춰지게 발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치대 같은 경우를 쓰시면 돼요. 저는 트레이닝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밑에다 쓰시면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읽으시면서 보상 플랜의 역사 및 뭐 유니레벨 방식은 어떻고 뭐 바이러닝 방식은 어떻고 하면 쓰시면서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이럴 때는 네임펜이나 아니면 사인펜 같은 경우 굵은 걸로 A4 용지 하나 딱 꺼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치면서 하시면 내 얼굴을 안 비춰도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경란 스폰서님의 보상을 푸실 거잖아요. 리더님들이 미리 배워놨던 보상 푸시는 게 아니라 지금 유경란 스폰서님 풀어주신 보상을 푸시려고 하면 저도 우리 파트너들님 트레이닝을 시켜봤을 때 보상 푸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하시면 돼요. 오늘은 주정산 공부를 했어. 그러면 내일은 주정산하고 중복 매출에 대해서 뭐 요렇게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면 말이 막히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상을 찍어 보세요. 내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내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근데 그 영상 이제 유경란 스폰서님 걸 갖고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그걸 읽으려고 하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아, 주정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내가 연습을 계속 말로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해보면 이 트레이닝 들어올 때 들어오기 싫으세요. 저도 해봤는데 아, 내가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면서 떨리긴 하지만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말에 힘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님들. 제가 8주 동안 열심히 도움되는 말씀을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뭐 가슴에 닿지는 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을게요. 화면 켜주시고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그 17기 트레이닝반 공지에 줌이 항상 띄어져 있어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